안녕하세요. 장쌤 사진공방의 장영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플라이 이미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화 상자의 각각 기능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봤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건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풍경사진 한 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정하면서 블루 채널, 그린 채널, 레드 채널 왜 선택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같은 마스크에 어플라이 이미지 적용을 여러 번 적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사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진에서는 보정할 부분이 세 군데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하늘의 색을 좀 더 깊게 만들까 합니다. 두 번째는 바다의 색을 좀 더 청량감 있게 시원하게 만들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야자수와 바위 쪽의 해변의 따뜻한 색감을 좀 더 살려볼까 합니다. 이 모든 작업을 오늘은 어플라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진행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늘을 좀 먼저 보정을 해 볼게요. 하늘을 보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채널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채널이 원하는 영역을 가장 잘 분리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채널 패널로 가서 RGB에서 빨강 채널을 봤더니 하늘은 어둡게 좀 나오고 있어요. 그죠? 녹색으로 갔더니 좀 밝아지긴 했습니다. 자, 파랑의 밝은 부분이 하늘 쪽이 제일 많네요. 그러면 우리는 셋 중에서 파랑이라는 채널, 블루 채널을 사용할까 합니다. 채널을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 이제 RGB로 가서 레이어 패널에 가서 곡선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스크가 생겼죠. 마스크가 생겼으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미지에 가서 이미지 적용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진으로 선택을 하고요. 레이어는 병합으로 가겠습니다. 채널, 아까 확인했던 파랑 채널을 마스크에 넣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반전은 필요 없고요. 블렌딩은 곱하기로 하셔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오파시티 100으로 해놓고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볼까요? Alt키를 누르고 마스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마스크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제 마스크를 좀 더 조정해 볼까 합니다. 하늘은 좀 더 밝게 하고요. 야자수는 좀 더 어둡게 만들어서 그 경계를 좀 더 대비를 줘서 하늘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미지에 가서 조정에 가서 레벨이라는 메뉴를 한번 써볼게요. 야자수를 좀 더 까맣게 만들어서 하늘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요 정도 해볼까요? 수치는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늘은 좀 더 밝게 하기 위해서 흰색의 부분을 좀 더 많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해볼까 합니다. 중간 톤을 좀 움직여서 하늘과 야자수와 구분을 많이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좀 조절했죠. 확인 버튼을 누르고요. 다시 원래 사진으로 돌아와서 곡선의 중간 톤을 내려서 하늘을 깊게 만들까 합니다. 이 정도로 내렸습니다. 하늘색이 좀 더 깊어졌습니다. Shift를 누르고 마스크를 클릭하시면 변경 전과 변경 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어두웠는데 마스크를 적용했더니 하늘만 어두워졌습니다. 이번에는 바다를 좀 보정해 볼까요? 바다는 어떤 채널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다시 채널 패널로 한번 가볼게요. 바다, 빨강색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어둡게 되어 있어요. 녹색, 이 부분이 좀 밝아졌네요. 파랑색은 이쪽이 많이 좀 어둡네요. 그래서 녹색 채널을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RGB를 클릭하고 다시 레이어로 가겠습니다. 바다색을 살리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이번에는 조정 레이어 패널에 가서 색상 균형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이미지에 가서 이미지 적용을 클릭할게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채널을 이번에는 그린을 사용하기로 했죠. 녹색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 볼게요. 아까처럼 마스크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스크를 클릭하겠습니다. 바다는 충분히 밝기를 가지고 있는데 잘못하면 하늘의 밝기도 밝아서 여기도 색이 변할 듯 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변하지 않고 바다만 변할 수 있도록 위에 부분은 좀 어둡게 보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도구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옵션 바를 살펴보면 다양한 그레디언트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기본 사양의 두 번째 거 정경색에서 투명으로 할 수 있는 그레디언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옵션 바에서 선형 그레디언트를 선택을 하시고 하늘부터 바다까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의 그레디언트는 디테일하게 있다가 다시 한번 보정을 해볼까 합니다. 위치 조정이라든지 디테일한 조정은 컬러 밸런스, 색상 균형을 적용하고 나서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Alt를 누르고 마스크를 클릭한 다음에 색상 균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균형을 더블 클릭하면 중간 영역을 바꿔 볼게요. 녹청색은 바다의 청량감을 해서 녹청 쪽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색이 좀 더 올라오면 좋겠네요. 그린색을 위쪽으로 올리겠습니다. 역시 파란색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색깔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가시성을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조금 더 청량감이 생겼나요? 밝은 영역도 한번 해볼게요. 밝은 영역도 청량감을 주기 위해서 녹청을 좀 더 주고요. 녹색 쪽과 파랑 쪽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볼게요. 바다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바다가 좀 더 청량감이 생겼습니다. 하늘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우리는 아까 마스크를 이렇게 사용했죠. 그레디언트 도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하늘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선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야자수와 바위는 좀 더 붉은 톤으로 좀 바꿔볼게요. 해변의 따뜻한 색을 살리고 싶습니다. 아까처럼 우리 채널을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붉은 톤이니까 빨강색 채널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이쪽에 보면 밝은 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녹색보다도 파란색 채널보다도 빨강 채널의 붉은 톤이 좀 더 잘 배포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레드 채널을 이미지 적용해 볼게요. 이번에는 조정 레이어 패널에 가서 색상 및 활기를 활용해서 붉은 톤을 더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활기를 좀 과하게 올려볼까요? 채도도 좀 과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톤이 붉어지는 게 보입니다. 이 상태도 나쁘진 않은데 색이 좀 과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야자수와 바위에만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적용에 가서 아까처럼 채널을 레드 채널, 빨강 채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바위와 야자수가 붉어졌고요. 노을도 상당히 붉어졌습니다. 이쪽에 있는 붉은 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혼합 모드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할게요. 블렌딩 모드의 혼합 모드와 같은 기능인데 이미지에 가면 이미지 적용해서 빨강 채널을 한 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기존의 마스크에 있던 데이터와 현재 이미지 적용할 데이터를 멀티플라이라는 혼합 모드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흰색은 거의 변화가 없고요. 회색은 좀 더 어두워집니다. 검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멀티플라이를 사용하면요. 회색으로 남아있던 부분이 더 어두워지면서 선택력이 좀 더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즉 혼합 모드를 활용해서 기존의 마스크를 좀 더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멀티플라이를 적용한 마스크입니다. 바로 전 작업은요. 이랬던 마스크였습니다. 멀티플라이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들에게 좀 더 밝음이 있고 나머지는 더 어두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원래 사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같은 방법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가서 이미지 적용에 가서 빨강 채널을 곱하기로 해서 더 극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너무 강한 것 같아서 불투명도를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요 정도로 줄여볼게요. 혼합 모드는 효과가 계산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불투명도, 오파시티는 그 효과가 얼마나 적용할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중요한 기능인데 역할은 좀 다르죠.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입니다. 이쪽에 붉은 톤을 좀 더 살려줬습니다. 작업 내용 창은 잠시 닫아 놓을게요. 이제는 마스크 작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생동감이라든지 채도라든지 더 과감하게 올리셔도 좋습니다. 온도는 살짝만 올릴게요. 색상 및 활기 속성을 재조정을 하고요. 그러고 보니 하늘이 너무 붉은 느낌이 들죠? 그러면 브러쉬로 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에 태양빛을 좀 약하게 해주기 위해서 브러쉬를 좀 키우고요. 옵션 바의 불투명도를 좀 줄여서 경도를 0으로 하겠습니다. 검정 브러쉬로 칠을 하게 되면 현재 색상 및 활기를 적용시켰던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 때까지 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태양은 자연스럽게 유지되면서 야자수와 해변의 따뜻한 색감은 그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입니다. 변경 전, 변경 후. 구름도 좀 약하게 해야 되겠네요. 구름도 너무 붉은 톤이 많아서 몇 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해변과 야자수는 따뜻한 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변경 전, 변경 후를 비교해 볼게요. 이랬던 사진이 변경 후. 하늘, 바다, 야자수와 해변이 각각 독립적으로 보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하늘을 보정을 해줬고요. 바다만 더 보정을 해줬고요. 따뜻한 햇빛을 더 보정을 해줬습니다. 오늘은 이미지 적용, 어플라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하늘, 바다, 그리고 야자수와 해변을 각각 선택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블루 채널, 그린 채널, 레드 채널을 외우는 것은 아니에요. 사진마다 어떤 채널이 내가 원하는 영역을 가장 잘 분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외워서 하지 마세요. 원리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미지 적용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미지 적용은 한 번만 사용하는 기능이 아니죠. 필요하다면 이미지 적용 내에 있는 혼합 모드를 활용해서 같은 마스크에 여러 번 적용 선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혼합 모드와 오파시티를 이용해서 효과를 조절할 수도 있죠. 그리고 모든 게 자동으로 되진 않습니다. 원하는 부분을 내가 그레이디언트 도구라든지 브러쉬 도구라든지 추가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좋은 마스크는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 없어요. 사람이 완성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무조건 다 강하게 보정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곳만 정확하게 보정하는 게 좋은 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